안녕하세요. 벨터스의 수학을 가르치는 이병국 강사입니다.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. 기본적으로 3월 모의고사 이번에 모든 고3분들 치셨을 거예요. 현역분들 전부 다 치셨을 것 같은데 각각 3문제 정도를 제가 한 문제씩 해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어떤 거냐면요. 오늘 풀어볼 건 이제 공통 과목이죠. 크게 수능에서 지금 3월 모의고사 이번에 봤을 때 공통 과목이 있고요. 그다음 선택 과목 중에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으실 테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신 학생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답률이 항상 뒷번호가 높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막상 오픈되어 와서 이제 오답률을 어느 정도 이제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오답률이 뭐가 나올지는 때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.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어렵게 문제를 풀었을 게 이제 공통 과목에서 맨 마지막 번호 사실 21번이 더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. 근데 22번 문제 맨 마지막 거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거고요. 오늘은 그럴 거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적분 30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 한 문제씩 제가 제 방식대로 어떻게 좀 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. 문제 복습 겸해서 킬러 문제가 요새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등급 컷이 한 이 정도 나왔다. 그게 뭘 의미할 건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어려운 문제만 주의 깊게 푸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되어가는 시험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게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. 자, 일단 22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어보시면요. 자, fx는 2의 x, 그 다음 gx는 2 곱하기 4의 x에 플러스 2분의 1 k다. K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X가 이제 T랑 만난다. 즉 X가 T랑 만난다라는 거는 fx랑 gx 중에 어느 쪽이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나는 점이 A, B다 라고 해주고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단 5분의 1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고 나서 그런 T가 몇 개가 있냐? 2개가 있다고 해요. 그럼 그 T 2개를 합친 걸 P라고 하겠다. 실수합을 P라고 하겠다. 그때 K 곱하기 2분의 1의 P제곱은 뭐가 되겠니?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이번 3월 모의고사 22번 문제에 출제를 했던 내용이에요.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좀 느꼈던 게 생각보다 22번이 요새 트렌드상 어렵지 않게 내려는 좀 의지가 좀 보인다. 평가원이 먼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들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요. 얘네 둘 사이에 2의 x와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.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1 두 개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식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. 자, 4의 x를 그냥 2의 x로 바꿔치기 할게요. 그리고 만나는 점이 x는 t라고 했으니 2의 2t 자 이렇게 써주고요.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k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쓸게요. 얘에서 얘를 빼겠습니다. 자 2의 t를 그대로 넣은 거겠죠? 요거의 절대값 씌운 거예요. 항상 혹시 모르니까 자 거리가 5분의 1이라는 건 뺀 다음에 값 자체가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써주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거의 두 근이 일단 나온다고 했으니 하나는 2의 알파꼴로 나올 거고요. 또 하나는 2의 베타꼴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제가 2의 t라는 거를 그냥 p라고 치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p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. 그럼 2의 p 제곱이고요. 마이너스 p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k제곱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요거 자체가요 이미 2로 묶었을 때 p-4분의 1의 제곱 이차함수 모양꼴로 봤을 때 이미 2분의 1의 k에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무조건 뭐냐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.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저걸 뺐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 아니면 5분의 1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무조건 크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요 절대값을 안 씌우고도 뭐가 된다? 5분의 1로 우리가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를 여기서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들어가 보면 벌써 마무리예요. 자, 왜 벌써 마무리냐? 여기서 이 값을 보고 저희가 느낄 점이 있습니다. 조건을 한번 볼게요. 일단 두 개 만난대요. 그럼 이게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. 맞죠? 그러면 2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배웠던 학생들은 2차 함수가 실근이 두 개? 자, 누구랑 했을 때? 5분의 1. 이게 5분의 1이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항을 해서 식을 한 통으로 정리해주면 따라서 2p에
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분의 1에 자 k제곱에서 자 5분의 1을 뺀 게요. 뺀 거 기준 이거 0의 근이 자 2의 알파와 2의 베타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중요한 건 얘네 둘도 뭐냐면 근이 두 개에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. 자 근이 두 개에다가 첫 번째, 자 두 번째 근이 다 양수다가 두 번째. 이 조건만 썼으면 이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. 자, 1번부터 볼게요. 근이 두 개다. 자, 판별식을 써야겠네요. 자, 판별식 써보니까 1 마이너스에 자, 8이니까 4 곱하기 해서 8에다가 2분의 1에 자, k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1 자,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이 친구 값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? 0보다 커야 된다. 자,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커서 두근을 만들어야 되니까 넘겨주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나오죠. 2분의 1의 k제곱이 얼마보다 작아야 되는지 계산해보면 자, 2분의 1 k제곱이 계산 뭐 빠르게 할 수 있죠? 8분의 1이고요. 넘어가니까 40분의 13 바로 나오죠. 자, 40분의 13.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. 40분의 자, 13이다.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요. 또 두 번째, 근이 양수다. 우리 그 1학년 때 많이 나오던 것 중에 이제 근각의식 관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죠? 근이 일단 다 양수다라는 거는 두근의 합 2분의 1 양수네요. 신경 쓸 거 없어요. 그러면 두근의 곱 얘네요. 자, 2분의 1의 k 마이너스 5분의 1 얘도 양수다라는 거에서 2분의 1의 k는 뭐가 나오죠? 5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알아낼 수 있는 끝났네요. 다 했어요. 왜? 자, 2분의 1 k가 5분의 1보다는 큰데 40분의 13보다 작은 자연수가 뭐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. k가 바로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실제로 넣어보면 4분의 1이라서 40분의 10 작죠? 4분의 1, 5분의 1보다 큽니다. 딱이죠? 됐죠?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자연수는 k가 2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다? 여기 값이 그냥 2네. 뭐야 이게?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, 두근의 실수합을 p라고 놓은대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구한 게 뭐냐면 사실 저 p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근의 곱을 이용할 수 있죠? 자, 이 두근의 곱은 당연히 여기다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2를 여기다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죠. 그러면 얼마냐면 20분의 1이죠? 그걸 예로 나눈 게 두근의 곱이라고 방금 했잖아요. 그럼 40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. 뭐가요? 두근의 곱이요.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게 40분의 1이래요. 근데 이게 p잖아요, 지금. 그죠?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, p라고 했기 때문에 2의 p가 4분의 1인데 문제에서는 2의 p의 역수를 물어봤어요. 왜? 객관식으로, 아니 주관식으로 했을 때 이 수능 특성상 뭐가 나와야 되니까? 분수가 나오지 못하니까 얘가 뭐다? 40이다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으니 둘이 곱해서 정답 뭐다? 80이 우리 정답이다. 이렇게 글씨도 엄청 크게 한 판으로 그냥 문제를 끝내버릴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의 오답률이 만약에 오픈됐는데 이제 높게 나왔다. 그럼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? 자, 이 번호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우리 학생들이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, 육구평에서도 마찬가지일 걸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. 물론 본인의 실력이 안 돼서 뭐 22번을 못 풀었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기출을 분석을 하시고 엔제도 좀 괜찮은 걸 많이 풀어보신 기본적으로 좀 이제 고득점을 맞을 학생의 여건에서 봤을 땐 22번 문제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. 자, 이 문제가 이번 3월 모의고사 22번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미적분 30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